정유라가 들어옵니다. 드디어 정유라가 들어오는데 마침 이제 지 엄마 최순실과 박근혜 두 사람 재판도 있고요. 그래서 정유라 자체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을 걸었던 거잖아요. 그 재판을 철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노골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인데. 뭐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해외에서 그렇게 있는 것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사실 한국에 들어오면 정유라는 어머니나 박근혜에 비해서는 처벌이 좀 경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철회를 하면 덴마크 법에 의해서 30일 안에 해당 국가로 인도가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외교부가 발빠르게 지금 정유라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 6월 23일이면은 우리나라에 어찌됐거나 들어오게 될 공산이 높다는 거죠. 저는 이거 약간 삐딱하게 비틀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시기쯤 되게 되면 장시호가 풀려난다고 그러네요. 장시호가 풀려나게 되면 숨겨놓은 금고가 위험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해봅니다. 정유라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누군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잡혀있는 구금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근데 사실 국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정유라가 혐의 사실로 인해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될 만한 건은 사실상 별로 없어요. 자기는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가 해주는 대로 그냥 수혜를 받았을 뿐인 거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나서 가지고 뭔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거나 그걸 기획하거나 거기에 실행했던 아무런 적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정유라가 처벌받을 부분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가 한국에 들어와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뭘 것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최순실에 숨어 있는 또는 박근혜에 숨어 있는 나머지 재산들에 대한 어떤 명의 개서인 또는 관리인 내지는 그런 것들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행하지 않을까 싶은 의혹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최순실이 10조 원 가까운 돈을 쭉 독일을 비롯한 차명법이나 해외 재산으로 은닉을 해놨다는 게 이제 공식화되고 있고 거기에 관한 웬만한 기록들이 다 독일이라든지 그쪽 법원에 조사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치면 유럽에 있는 게 독일법에 처벌받을 수 있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라는 의혹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그것도 잡혀 있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정유라는 지금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뭐 입학 특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죄처럼 보이진 않아요. 주도를 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정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들어와서 그냥 털자. 불구속 상태로 뭐 재판을 받자 뭐 이런 정도의 일단 전략이 아닌가 보고요. 아까 말한 우리 송 작가님의 의견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최순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정유라 그 본인 딸은 영혼 죽고 육체만 살았다. 나라에서 꿈 다 지워버렸다고 하는데요. 영혼이 죽었고 육체만 살아있다.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엄마 돈을 어떻게 해? 뭐예요? 그리고 무슨 영혼이 있었고 지금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특혜 입학을 했고 본인 삶을 지금 산 것도 아니었었고 결국 강제 송환을 지금 받고 있는 처지인데 뭐 어쩌겠다는 거죠 지금? 하여튼 정유라에 대한 어떤 그 최순실의 실드가 좀 너무 자기 일방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왜 정유라만 갖고 그러느냐 법정에서 물어보니까 특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디 뭐 사학 비리 저지른 게 정유라 하나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성질을 버럭 냈다고 하는데 뭐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의 인생을 뺏었다. 모든 것을 빼앗아서 영혼마저도 탈탈 털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노를 직접적으로 안민석 의원에게 털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그만큼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겠죠. 정유라가 이제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방해거든요. 포괄적인 죄 중에 하나예요. 도주는 안 포함되지 않나요? 뭐 이제 죄를 굳이 따지자 그러면 그런 것들인데 어쨌건 정유라가 한국에 들어와서 정유라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정유라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왜 이번에 그 저번에 정유라가 발견됐을 때 한국에 기자가 가가지고 막 인터뷰하는 장면들 보면은 절제되지 않은 상태로 막 쏟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기대가 좀 큰 거고요. 정유라 드러나 마나 사실은 뭐 대단한 그 사건이라고 좀 볼 수는 없고. 아니 그래서 그 최순실 발언한 게 그게 메시지인가 해가지고 아마 최순실 법정 진술 중에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와서 대충 법적 세탁을 하고 다시 외국으로 뜨는 과정을 미리 지령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드네요. 정유라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퍼지는 두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건데요. 하나는 우병우라고 보고 하나는 정유라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퍼즐을 맞춰질 거라고 보고요. 사실 관심도 없다 이제.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다뤄가지고 다시 말 꺼내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 박근혜 재판 받는 거 보니까 막 되게 흥분되고 좋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재판 받네. 사필 기정 하고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로 가버리더라고. 귀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검찰에 인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구속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몰라. 그러니까 그건 모르고요. 한 이틀 있다가 꺼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경재 변호사가 벌써 전담 팀을 구성해가지고 악착같이 케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무부와 검찰은 덴마크 현지의 수사관을 보내 정 씨를 국적기에 태우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그러니까 전달이 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아까 말한 업무방해 외에 뇌물수수, 국외재산 도피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 지 엄마가 주도한 부분이 있고 그 정유라도 거기에 성인으로서 이렇게 도운 혐의 뭐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주범 정범 관계에서 정유라가 주도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 들어와서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가 가장 궁금해지고요. 이제 정유라는 지은 죄보다 평상시 언행이 줬던 그 공분 샀던 것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든지 뭐. 그리고 정유라가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사실은 지금 대학교까지 좋은 학교 갔다가 지금 중졸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보면은 사필 유정인 것 같고 뭐 정유라는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수개월 전에 잊혔던 그 이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정유라 많이 듣던 여자 이름인데 내가 옛날에 사귄 사람이었나? 그래서 봤더니 최순실 딸이었네 이연병. 근데 송 작가님은 지금 아직도 최순실이라고 하십니까? 그 누나는 이제 관심이 끊었고요. 이제 장시호랑 친하게 지낼까 정유라랑 친하게 지낼까 지금 둘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 새가 날아든다 팟빵 1, 2 채널 유튜브 새가 날아든다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를 하시면 정말 새가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독하기는 공짜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수석보좌관 회의입니다. 저로서는 10년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는 거여서 여러모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우선 이제 수보회의는 과거에 어떻게 운영해왔다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뭐 우리가 정말로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보회의를 문재인 정부답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냥 다 함께 공유하고 토론 통해서 결정하는 회의.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이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이견들, 다른 이야기들 격의 없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 못 갖게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입니다. 미리 정해진 결론 없고 그 다음에 발언의 근본도 없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아까 배석하는 비서관들도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다. 그런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조금
뭐 좀 이상하지 않냐? 뭐 상식적으로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야 그게 그야말로 자유로운 토론이 됩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지원이라는 업무 체계 속에 다 담겨서 전자문서로 다 자동적으로 다 저장되고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